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죠. 치매 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는데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사실 저도 가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거나 누군가의 이름이 혀끝에 맴돌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 불안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들으시면 조금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물론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요. 먼저 치매가 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치매는 뇌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지는 병이에요.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서서히 나빠지는 거죠.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병인데 전체 치매의 60-70%를 차지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위험의 약 40%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병이 사실은 우리 노력으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사용하면 강해져요. 그래서 평생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그림 그리기, 서예하기 같은 것들이 특히 좋아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세요. 그 할머니 표정이 정말 생기 있으세요. 이런 게 바로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독서도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요. 굳이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어요. 소설, 에세이, 잡지, 신문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읽는 거예요. 퍼즐이나 두뇌 게임도 도움이 돼요. 스도쿠, 십자말풀이, 체스, 바둑, 화투, 카드게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임들은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사회적 교류도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해보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동호회나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활발해져요. 등산 모임, 노래 모임,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추천해요.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더욱 좋겠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에 엄청난 자극이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에 답해주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하잖아요.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게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운동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들이 분비돼요. 또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도와줘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걸어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무릎이 아프시다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저보다 빨리 올라가세요. 그분 말씀이 산에 오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뇌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어요.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돼요.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거나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번째로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먼저 생선을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면 좋겠어요. 견과류도 뇌에 아주 좋아요. 호두, 아몬드, 잣, 땅콩 같은 것들이요. 하루에 한 움큼 정도씩 드시면 돼요. 간식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일석이조죠. 베리류도 추천해요.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같은 것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 노화를 늦춰줘요. 제철에 신선한 걸 드시거나 냉동된 것을 사서 꾸준히 드셔도 좋아요. 녹색 채소도 많이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상추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서 뇌 기능을 보호해줘요.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는 것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과자류, 튀긴 음식, 가공 육류 같은 것들은 염증을 일으켜서 뇌에 해로워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과자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술은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과음은 뇌세포를 손상시켜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정도가 적당해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해서 저장해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잠자는 동안 제거돼요. 하루에 7-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너무 적게 자면 뇌 건강에 해로워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끄시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낮잠도 적당히는 좋지만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정말 해로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악영향을 줘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법을 배워보세요. 하루 10-1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원예, 산책, 독서 같은 것들이요. 웃음도 특효약이에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웃으세요. 일곱 번째는 금연이에요. 담배는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방해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30-50%나 높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연을 시도해보세요.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나 병원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담배를 끊으면 2주 정도만 지나도 뇌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해요. 여덟 번째는 혈관 건강 관리예요. 뇌도 혈관으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곧 뇌 건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잘 관리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꼬박겜박 복용하세요. 이런 질병들을 방치하면 뇌혈관이 손상되어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뇌에 염증을 일으켜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하세요.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치매는 초기 증상이 미묘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1-2년마다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간단한 기억력 검사, 인지기능 검사 같은 것들인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10번째는 평생학습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에 참여해보세요.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역사 강의, 건강 강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좋고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해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이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뇌에도 좋은 자극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뇌를 계속 사용하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꾸준한 운동하기, 뇌에 좋은 음식 먹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금연하기, 혈관 건강 관리하기, 정기 검진 받기, 평생학습하기. 이 10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